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준비한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1980년 이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 넘게 밀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33번 있었고요. 평균 하락률은 18.8%였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1월 4일 장중 고점 대비 12%가량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듬해에는 평균 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래 한마디 뽑아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 비중을 늘렸던 인물이죠. 미국의 헤지펀드 바우 포스트그룹의 창립자 세스 클라만이 그 이듬해 초에 발행한 투자보고서의 내용 중에 한마디였습니다. 나쁜 환경에서는 그 이후에 주변 여건이 바뀌었을 때 그때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강세장에는요. 어디에 투자하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실력이 가짜 실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천재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 많은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와 금융시장은 사이클 반복을 끊임없이 보여왔죠.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약세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작동 논리와 종목의 성격을 안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지혜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 챙겨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S&P 500 지수가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포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 이 빅스가 3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전거래일보다 7.7%나 급등을 했는데 시장 이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출발 구간에서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플러스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가 있겠어? 큰 제재 효과가 있겠어라는 분석이 우세했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 개장하고 약 20분 후에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기관과 은행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배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려던 시장의 하락세가 더 커진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CNN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이 발표한 제재안을 보면 뭔가 강력한 한 방이 빠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제재의 위력이 있겠어라는 시각이 변한 거죠. 노드스트림 2 건설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간밤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다 가즈프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즈프롬이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게끔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즈프롬 제재를 하면요. 마지막 러시아산의 천연가스가 독일의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독일은 또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비가 올라서 미국도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국채금리가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간밤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시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해석하는지 분석하는지는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정말 암울합니다. 다 빨간불이 켜져 있죠. 테슬라가 간밤 7% 급락한 것을 비롯해서 루시드도 한 6% 떨어지면서 전기차 쪽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반도체 쪽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었습니다. AMD가 5% 정도 빠졌고 엔비디아도 4% 이상의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거의 하락 마감이 됐고요. 에어비앤비는 무려 9%나 급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쪽만
상승부를 켰는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멀미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각국은 전면전을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죠. 근데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공매도 증가도 최근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 증시보다는 좀 하방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실리고 있는데 어제 삼성증권에서 보고한 내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 방어선, 1차 지지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약세장이 좋은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과 기업 분석을 또 게을리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올라온 보고서 몇 개 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조선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유나 조선이나 비철금속 섹터에 긍정적이라고 내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이들 섹터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봤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개장 중계에 출연한 김태성 이사가 조선 섹터 안에서 탑픽과 기자재 관련주, 관심주를 방송 중에 추려드렸습니다. 저희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대우조선해양이 한 5% 미만의 상승률이었는데 종가 확인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종목이 20% 이상 급등한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 섹터 보고서가 어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려서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장중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대신증권의 내용입니다. 방송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친환경 관련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주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도 동반 수혜가 예상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온 KTB 투자증권의 보고서 맥락은 비슷합니다. 다만 어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변동성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 상승 종목들 쭉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죠. 해운주, 호실적주,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던 기업입니다. 효성 TNC 눈에 띄죠. 1년 전에 배당이 5,000원이었는데 10배 뛰었습니다. 통큰 배당을 결정했고 대덕전자는 어제 기판 정리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죠. 해운업종은 개장 중계 때 계속해서 이제 체크해드린 내용입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오늘 주가 반응이 있으면 개장 중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 거고요. 엔터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호실적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리오프닝에 대한 맞물린 키워드가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죠. 일정을 삼성증권에서 잘 정리해 놨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섹터 분석 리포트가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109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요약만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음식료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긍정평가였는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음식료를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주류 쪽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와 함께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등 여기에서 최선우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자리 옮겨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